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일본 도쿄에서 요즘 화제라는 덮밥입니다. 고급 재료 성게알이 밥 위에 한가득 올라가 있는데 그만큼 비싸겠죠. 18,000엔, 우리 돈으로 16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비싼데도 외국인들한테는 인기라고 합니다. 일본에선 이걸 인바운드 덮밥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여행업계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일본 여행을 온 외국인을 인바운드, 반대로 해외로 여행을 간 일본인을 아웃바운드라고 부르는데 이 인바운드 덮밥은 외국인용이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일본에선 유명 관광지마다 한국어가 안 들리는 곳이 없다고 하죠. 오늘 엔화 환율이 880원대, 엔화가 전에 없이 싸다 보니 일본 전역에 이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내에선 이 씀씀이가 큰 관광객들 때문에 물가가 갈수록 오른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이라면서 외국인들에게만 이 돈을 더 받자 이런 이중 가격제까지 거론될 정도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화할지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이 전합니다. 台湾的和牛并不是很那种很 often 的食材，所以应该不太常能吃到，要特别去一些高档餐厅才吃得到，所以我觉得蛮不错的。 도쿄에 있는 수산시장입니다. 음식값이 많이 올랐지만 외국인 관광객들로 여전히 붐비고 있습니다. 먹고 또 먹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갑을 여는 건 일본 음식. 일본산 소고기 스테이크 꼬치는 한 개에 5,000엔. 우리 돈 약 4만 5천 원인데도 관광객 줄이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문을 연 또 다른 관광지. 한 그릇에 18,000엔. 우리 돈으로 약 16만 원인 성게알 덮밥 가게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엔저의 가격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I think it's reasonable. The price is reasonable because the seafood is more fresh than the restaurant outside. So I think it's okay. 엔저로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약 2,500만 명. 몰려든 관광객들은 일본서 약 47조 원을 썼습니다. 씀씀이가 커진 관광객들로 주요 관광지 물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외국인용 신칸센 이용권도 지난해 최대 79%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일본인과 외국인에게 돈을 따로 받자는 이중가격제 언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現地の人と外国人と外国の人が高かったりすると嫌ですよね。はっきり言ってよその国に行ってですよ。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에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중가격제까지 언급되곤 있지만 실제로 도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절 연휴 또 사흘 간의 연휴 시작되잖아요. 예. 짧기는 해도 이때 시간 내서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요럴 때 이제 가까운 일본 많이 가시죠. 금토일이면 일본 갈만하죠. 그렇죠. 네. 엔화도 싸고. 예. 그래서 뭐 벌써부터 항공권, 여행사 패키지 다 마감됐다고 하는데 네. 근데 가도 너무 많이 가서인지 일본 안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블룸버그가 일본 여행 붐 때문에 해산물 덮밥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오. 이 보도를 보면 일본 도쿄에 있는 도요스 시장, 여기가 수산물 시장인데 여기에서 파는 해산물 덮밥 카이센동이라고 하죠. 네. 그 가격이 1인분에 6,980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만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그냥 회에 올라간 그 덮밥 한 그릇이 6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시장이니까 물론 뭐 신선한 해산물로 만들었을 테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또 비싸도 잘 팔리기는 하겠지만 너무 비싸다는 거죠. 보통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뭐 수산물의 그 질이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한 1,000엔에서 1,5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8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면 사 먹을 수 있는 걸 6만 원에 판다 이겁니다. 근데 관광객이랑 이게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광지에서 이렇게 비싸게 판다. 근데 그리고 저거를 관광객들이 잘 사 먹는다. 관광객들은 그 비싸도 일본까지 왔으니까 카이센동 그렇죠. 6만 원? 그래도 하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물가가 덩달아 계속 오른다.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홋카이도의 한 스키장에 가도 예.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푸드 트럭이에요. 근데 네. 여기서 파는 장어덮밥 그리고 뭐 닭꼬치 덮밥 이런 게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2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에 팔린다고 해요. 와, 비싸다. 근데 이게 푸드트럭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관광객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행 왔으니까 하면서 지갑을 열게 되고 그게 이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높인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인지 최근에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일본 사회에서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중 가격제라는 게 이제 같은 상품 아니면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에 차등을 두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내국인과 그렇죠. 해외 관광객과 맞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한테는 더 비싸게 받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게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뭐 주로 동남아 지역 관광지에서 이미 이중 가격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사원 같은 관광지 입장료를 외국인은 훨씬 더 비싸게 내고 현지인은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하는 뭐 그런 그 이중 가격제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워낙 물가 수준이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 관광객들하고 현지인들 간에 그런 좀 차등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는 워낙 기본 물가가 싸니까 그 차등으로 해도 좀 관광객들도 이해하는 편도 있고 그런데 일본은 지금 비싼데 원래도 비싼데 이중 가격제를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객들도. 근데 일본은 약간 동남아랑 조금 결이 달라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외국인 여행자들한테 굉장히 비싼 여행지였잖아요, 사실. 근데 요즘에는 이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여행지가 된 거예요, 어느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엔화의 그 실질적인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인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보면요. 예. 엔화 구매력이 1970년대 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 그만큼 외국인에게 굉장히 저렴해졌는데, 싸졌네요. 네, 근데 이제 또 일본 사람한테는 점점 상황이 버거워지고 있는 게 지난해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였어요. 이게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감안한 1인당 실질 임금을 보면 전년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비싼 물가가 관광객들이 와서 더 비싸진다. 그래서 이중 가격제로 좀 차등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게 이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들이 막 몰리면서 혼잡하고 교통 체증도 생기고 뭐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이중 가격제를 좀 도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인도네시아 발리라든지 예. 이탈리아 베네치아 이런 데들도 이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입장료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약간 좀 관광지. 문턱을 높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높여서 관광객들 덜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요새 이제 아까 앞서 3일절부터 금토일 뭐 일본 여행 이미 뭐 예약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실제로 이게 진짜로 도입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군불만 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직은 네. 그냥 언론에서 좀 이런 논의가 있다. 요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도의 보도를 하는 단계인 군불 것 떼는 같아요. 수준? 네.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도입을 검토한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게 지난해 말에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사설이 실리면서 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아하. 그때 사설 제목이 제목은 아니고 내용 보면 관광업계 등에서 이중 가격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최근까지도 계속 뭐 TV에서 토론도 하고 뭐 그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사설 보면 이 고물가의 나라였던 일본이 외국인한테 예전에는 할인을 해줬던 나라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 얘가 이제 철도 패스라는 건데. 네, 일본 최대 철도 회사인 JR 그룹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맞아요. 철도 패스를 팔잖아요. 내국인은 못 사요. 외국인만 살 수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싸게. 그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인들이 이거 역차별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싸게 팔던 거였는데 이게 지난해 10월에 가격을 확 올려서 최대 77%까지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외국인에 대한 할인을 줄이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중 가격제의 그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막 외국인한테 한국인 딱 관광객 가는데 돈 더 내세요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식당에 오는 외국인한테는 뭐 라멘 값을 좀 더 받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사실 식당에서 뭐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어떻게 다 매번 구분을 할 거며 신분증 검사를 계속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섣불리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다가 외국인들의 불만이 쌓여서 관광 산업까지도 또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자. 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서비스 품질을 올리면서 비싸게 받자라는 거죠. 관광지를 가면 그 나라 언어로 된 그 이제 여행 안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서비스를 더 제공해주고 더 비싸게 받자. 그건 핑계일 뿐일 것 같은데 서비스는 일본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더 뭘 좋게 하면서 가격을 더 올린다고요? 아무튼 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관광지 막 붐비는 시간 있잖아요. 예. 그 시간 피해서 이른 시간에 개방을 해주고 그때는 조금 더 비싸게 받자.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반감이 걱정이 된다면 외국인 금액은 그대로 지금처럼 두고 네. 대신에 현지인들을 좀 저렴하게 할인을 해주자. 뭐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국내 경제학과 교수님들한테 이게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거냐, 가능성이 있냐 여쭤봤는데 네. 당장은 좀 도입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업계에서도 사실 관광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 혜택 같은 걸 좀 줄이는 거 그런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냐. 지금 일본이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이 물건 사면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혜택을 줄이는 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당장은 도입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언론에서 조금씩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다. 네. 오버 투어리즘을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 가격제라는 게 언급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용어를 배웠네요. 오버 투어리즘, 이중 가격제. 여러분 오늘 출근길에 상식 하나 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봤지요. 이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